생각보다 복잡해서 고민이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과정을 6, 7년간 상담하면서 느낀 점과 꿀팁들을 영상에 꾹꾹 눌러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내가 몇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해야 되는지, 플래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요건을 갖춘 다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2급 취득 과정을 헷갈리시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선 시험 공부보다 본인의 최종 학력과 과목 이수 내역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이미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면 학력 요건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필수 선택 교과목과 현장 실습 요건을 중심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면 사회복지 교과목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요건도 함께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법 대상자와 개정된 기준에 적용을 받는 분도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신 분들은 개정된 교과목과 실습 기준에 맞춰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2020년 이전에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이력이 있다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회복지 비슷한 과목을 하나 들었던 것 같다 는 기억만으로 본인이 국법 대상자라고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과목명이 비슷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이수 시점과 성적 증명서상의 교과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이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성적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서 인정 가능한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간입니다. 17과목이면 한 학기에 몰아서 들어서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3학점 과목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학기에 최대 8과목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17과목은 3학기에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이나 독학학위제 시험 등을 활용해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일부 학점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무조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에 필요한 지정 교과목과 현장 실습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짧은 계획이 아니라 본인의 학력과 생활 일정 안에서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과목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 관련 과목은 단순히 전체 개수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성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총 과목 수 17개는 맞지만 필수 과목 하나가 빠지고 선택 과목을 하나 더 들었다면 전체 개수만 보고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자격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과목명이 비슷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 대학에서 들었던 과목이 있거나 여러 교육기관을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다면 중복 과목 인정 가능 여부, 필수 선택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온라인 수업료는 교육기관과 장학 혜택, 모집 시기, 관리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현장 실습 교과목 수강료와 실습기간 관련 비용도 지역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당 가격만 보고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고요. 비용을 비교할 때는 온라인 과목 전체 수강료, 실습 교과목 수강료, 추가 행정비용의 유무, 재수강 기준, 학습관리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플래너가 있는 곳은 일정 관리나 행정 안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높을 수 있고 플래너 없는 곳은 비교적 저렴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 본인이 일정을 직접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플래너가 있어야 된다거나 무조건 없는 곳이 낫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점 인정 신청과 과목 구성, 실습 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단순히 총 비용만 듣지 말고 교육기관의 정식 평가 인정 여부, 환불 규정, 실습 연계 방식과 별도 비용을 문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수업과 실습을 마쳤다고 해서 자격증이 자동으로 직접 집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기관에서 학점 인정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학점인증제 홈페이지에서는 학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정해진 접수 기간에 받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뒤 신청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학점 인정이 완료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기간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증명서와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학력과 이수 경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학력과 2020년 이전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체 과목 수만 보지 말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구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와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기의 전 과정을 끝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실습은 인정기관에서 교육기관의 일정과 세미나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이 끝난 뒤 학점 인정과 자격증 발급 신청까지 맞춰야 진짜 과정이 끝납니다. 처음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학력과 가능한 실습 일정만 먼저 확인해두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목 구성이나 실습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처음부터 인정되는 과정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현재 본인의 학력과 이수한 과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확인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